그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면서도 가장 허무한 날이었습니다. 예순을 맞은 정호는 회사 강당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고 후배들이 줄지어 서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었지만 가슴은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명예퇴직 기념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동료들은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박수와 환호가 멈추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퇴직증서와 기념패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온 정호.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따뜻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고생 끝났어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요.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있었지만 정호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음식은 분명 맛있었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들이 웃고 울고 싸우는 모습이 보였지만 정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뉴스에서 산업 동향을 꼼꼼히 보았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정호는 출근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양복을 챙겨 입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옷장은 여전히 정장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입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허공에 멈춰 선 손끝이 떨렸습니다. 신문을 펼쳐보았지만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제면에 적힌 신규 프로젝트 착수, 신제품 출시 같은 단어들은 이제 자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벌써 오후였고 잠시 눈을 붙였더니 금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날부터 매일이 같았습니다.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운동하는 노부부, 손주와 뛰노는 할아버지, 3, 3, 5 모여 장기를 두는 또래들. 모두 즐거워 보였지만 정호는 그 무리에 끼지 못했습니다. 어쩐지 혼자만 다른 세계에 갇혀있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아내는 늘 바빴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 평생 고생했잖아요. 아내의 말은 따뜻했지만 정호의 가슴에는 자꾸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주말에나 겨우 얼굴을 비췄고 대화도 짧았습니다. 정호는 점점 집안에서도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살, 그리고 공허한 눈빛. 정호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게 지금의 나구나. 회사에서 내려온 순간 나는 이렇게 달라진 거였어.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외침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무언가 다시 시작해야 해.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 물음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가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의 인생 두 번째 막을 열어주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일상은 단조롭고 지루했습니다. 정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활자들은 머릿속에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몇 분 읽다가 그대로 덮고 다시 TV를 켰습니다. TV 속 뉴스 진행자는 세계 경제와 정세를 논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정호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같았으면 관련 기사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분석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멀리서 보는 남의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정호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조차 정호에게는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손주와 함께 뛰노는 할아버지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고 운동하는 노부부의 모습엔 오랜 세월의 동행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모여 장기를 두며 박장대소하는 또래들은 여전히 청춘 같아 보였습니다. 정호는 그 무리에 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붙일 타이밍을 잡지 못했고 자신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벤치에 앉아 그저 사람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한테 남은 건 뭐지?
이제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걸까? 그 질문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늘 바쁘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정호는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줄었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아들과 딸은 연락이 뜸했습니다. 주말에 잠깐 들러 손주 얼굴을 보여주고는 바쁘다며 돌아갔습니다. 정호는 그럴수록 더 외로워졌습니다. 가족조차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정호는 종종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 바쁘게 움직이는 젊은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만이 멈춰 서 있는 듯한 고독.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은 은퇴했지만 마음까지 은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허함은 단순한 허무가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향한 신호라는 것을. 하지만 정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새로운 무언가가 무엇일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는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답을 찾고 싶다는 갈망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일상은 매일 같은 흐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해봐요. 문화센터에 프로그램 많잖아요. 요즘은 다들 거기서 배우면서 친구도 사귀고 그래요. 정호는 시큰둥했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 나이도 있는데 낯선 사람들하고 무슨 말을 해?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대로 소파에만 앉아 있을 거예요? 당신이 점점 지쳐가는 게 보여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 다녀와 봐요. 며칠 후 결국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문화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현관 게시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예, 그림, 노래교실, 사진, 건강댄스, 제과제빵까지. 정호는 한동안 그 앞에 서서 우두커니 안내지를 바라봤습니다. 주저하다가 그는 그냥 노래교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는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사가 피아노로 반주를 치자 사람들은 힘차게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 정호도 입술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낯선 공간, 그러나 따뜻한 공기. 그의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낯선 얼굴이라 반가워서요. 그녀는 미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또래였지만 표정은 밝고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정호는 서툴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 집에서만 있다가 와봤습니다. 미숙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 오면 심심할 틈이 없을 거예요. 몇 번의 만남 이후 둘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숙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일에 매달리지 않으면 하루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차렸죠. 손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새로운 것 배우면서 살아요. 정호는 놀라웠습니다. 동갑인데도 그녀는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마음이 아직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정호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오랫동안 서랍 속에 묻어둔 무언가를 꺼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된 꿈. 젊은 시절 잠시 품었다가 내려놓아야 했던 빵집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 옆에서 뒤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새로 쓸 수 있을까? 문화센터에서의 짧은 만남은 정호의 다친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20살 무렵 그는 빵을 굽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치대며 느끼던 따뜻한 감촉, 오븐에서 갓 구워져 나온 식빵의 고소한 향.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고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제빵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작은 빵집이라도 차려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빵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꿈은 뒤로 미룬 채 안정적인 직장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0년 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은퇴 후 그는 다시 그 꿈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잊힌 줄 알았던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바로 이거야.
빵을 굽고 싶다. 며칠 동안 그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이에 맞는 일일까? 하지만 미숙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결국 그는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 나 빵집을 해보고 싶어. 그냥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 아내는 젓가락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빵집이라 당신 예전에 그런 꿈이 있었다고 했었지. 하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힘든 일이고 돈도 많이 들 텐데.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아. 이번만큼은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해봐요. 다만 각오는 단단히 해야 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지만 결국 해내야 하는 건 당신이에요. 그날 밤 정호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안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꿈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정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라도 해보자. 내 인생을 다시 써보자. 그는 곧장 제빵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60 나이의 학생이라니. 하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첫 수업날 학원 안은 분주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젊은이들이 반죽을 치대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호도 앞치마를 두르고 강사의 지시에 따라 밀가루를 부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밀가루의 부드러움, 물을 붓고 반죽이 엉겨붙는 촉감. 그 순간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밀가루 냄새, 이 향기 너무 그리웠어. 강사는 기본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뻐근했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옆자리의 젊은 학생은 빠르게 반죽을 마쳤지만 정호는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강사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밀가루를 치대며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새치가 묻은 머리칼에 땀이 맺혔지만 그의 눈빛은 청춘처럼 반짝였습니다. 수업을 마친 뒤 젊은 수강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대단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이 정도 열정은 없는데. 정호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배워야지.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호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몸이 무겁게 지쳤지만 마음은 가볍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정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어.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점포를 차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이미 생활비로 쓰였고 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진짜 빵집을 하실 거예요? 그 나이에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내 꿈을 해보고 싶다. 그러자 아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편히 쉬세요. 괜히 힘든 일 하다가 건강만 해치면 어쩌려고요. 정호는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굳게 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인생을 살겠다.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 꿈을 위해 살고 싶다.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반죽하는 손동작을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비록 길은 멀고 험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학생처럼 설레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다시 배우고 있다. 다시 학생이 되어 내 인생을 배우고 있다. 몇 달간의 수업 끝에 정호는 마침내 자신이 직접 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빵, 소보루빵, 크루아상, 그리고 작은 케이크까지. 밀가루와 오븐 앞에서 보낸 시간은 그의 손끝을 점점 더 능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작은 점포를 얻었습니다. 낡은 골목길의 한켠 허름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가게였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 아침. 그 이름에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가족을 위해 살았다. 두 번째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첫날 아침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갓 구운 식빵과 소보루빵이 진열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가게 문을 연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팔리지 않은 빵을 정호는 상자에 담아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무리였나 봐. 이 나이에 무슨 장사야.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아요. 조금씩 하면 돼요. 다음 날 정호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가게 앞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무료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맛있어요. 그 말에 정호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식빵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정이 담긴 빵이네. 고마워요. 작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서히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빵이 맛있대. 사장님이 참 성실하시더라.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가게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빵 냄새에 이끌려 찾아왔고 정호는 분주히 오븐을 돌렸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나는 지금 다시 살아가고 있어.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인생은 끝난 게 아니야.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야. 그의 두 번째 아침은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60부터 상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편은 다음 영상에서 시청해주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셔야겠죠?